안녕하세요. 도봉구 아나운스타 도나스 김재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승환입니다. 네, PD님 저희 안쪽에 PD님 말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프닝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네, 아무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시작 전부터 벌써 이렇게 슈퍼챗을 보내주셨습니다. 김미숙님, 김재섭님, 이재영님, 이승환님 화이팅. 오늘은 저 눈팅 모두 세 분 수고해주세요. 화이팅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용광님, 누가 봐도 곽관용으로 추정되는 그 사람이 김 사장 문 열어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곽 사장 잘 하고 계시죠? 아무튼 저희가 뭐 오프닝 전에 간단하게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제가 아까 양치하다가 물을 쏟아가지고 지금 끝날 때쯤 말할 겁니다. 아이언맨. 저희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산에 갔다 왔죠. 요즘 그 승환이 형이 산에 갔다 온 얘기 좀 해주세요. 그 보도 못 띄우나? 그냥 뭐 이 한번 산이나 타자. 뭐 정치적 의도 없이 우리 지역구에 가치 있는 산 한번 타자라고 해서 저희가 강동구 그리고 중랑구 그리고 도봉구에 유명한 명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산 한 번씩 타는 김에 하루에 한 번 다 타보자 해서 강동구 일자산에서 일출을 보는 걸 시작으로, 그리고 이제 광진구에서 시작되는 아차산, 그렇죠. 중랑구로 이어지는 용마산, 망우산까지 내려와서 망우산에서 내려와서 점심을 먹고 바로 이제 도봉구를 품은 북한산까지 갔죠. 북한산까지 정상까지 지금 찍고 올라오는데 네. 이날 기온이 31도였는데 이 31도 기온에 무려 13시간 해서 서울 동북부 오산 종주를 마치고 왔습니다. 네, 저희 이거 제목 한번 보여주세요. 제목 한번. 총선 하루에 승리. 산을 5개를 올랐으면 저희가 뒤지는 줄 알았어요. 진짜 말 그대로 뒤지는 줄 알았다가 겨우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야 뭐 정치 이런 거 이전에 또 인적으로 끈끈한 사이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멤버십 트레이닝 하는 겸 총선 승리를 다 잡는 겸 한번 이렇게 했다는 사실. 우리 페이스북에 한번 뻗은 사진도 있잖아. 3명. 저희 페이스북에 가면 뻗어 누운 사진도 있긴 한데 요건 이제 언론 보도에서 이렇게 다뤄주셨어요. 그래서 사진이 나와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동국벨트 이제 많이 아시더라고. 저희가 이날 뭐 여러 가지 결의와 다짐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짓 또 하지 말자. 당선되고 하자. 이거는 아껴뒀다가 나중에 당선되고 뭘 하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공약 하나 하죠. 뭐요? 당선되면은 네. 이거 한 번 더 하기로. 뭐 한 번만 왜? 아니, 매년 분기별로 하기로 한 거 아니야? 아유, 후회해요 또 그러다가. 맞아. 이거는 분기별은 취소. 그거는 공약 아닙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또 이제 노원벨트에 또 이제 노원에 또 동국벨트에 적임자가 들어오면 뭐 누군지 모르겠지만 불암산 수락산도 타야 돼서 그때는 칠산 종주 해야 됩니다. 수락산까지 타면 하루에 다 타면 거의 반이 아니지 그냥 중간에 죽을 수도 있다고 봐요. 한 20시간 넘게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냥 거의 중간에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칠산 종주. 그 약속하죠. 이 정도는. 저희가 칠산 종주. 네, 칠산 종주. 알겠습니다. 네. 뭐 시작부터 많은 분들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왕팬님께서 그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10만이 바로 앞입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진짜 저희가 10만 만들어야 돼요. 저희가 계속 10만 고지를 앞에 두고 방송을 지금 아슬아슬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만 꼭 만들어줘서 지금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가지고 저희가 좋은 방송 계속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다룰 얘기가 많아가지고 바로 뭐 진행해보죠 뭐. 오케이. 네, 뭐부터 할 거냐면 저희가 오프닝 주제로 다루진 않았는데 요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가 PD님 오프닝으로 다루고 싶다고 했던 그 기사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렇죠. 요겁니다. 요거예요. 요거 제목부터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클릭만 했을 뿐 이재명 검찰 조사에서 대북 송금 의혹을 갖다가 모르쇠로 일관한다. 뭘 클릭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화영이 평화부지사라고 하는 직책이었잖아요.
근데 그 평화부지사 직책에서 뭐 이런저런 대북 사업을 결제를 했을 거 아닙니까? 본인이 부지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이걸 가지고 결제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음. 근데 계속 이화영은 이거 이재명한테 보고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재명은 나는 몰라. 저거 쟤네 알아서 한 거지. 나는 모르는 일이야라고 지금까지 계속 그 잡아뗐어요. 그러다가 결제 문건이 하나 뜬 거예요. 이재명 이렇게 결제를 해놓은 게 뜬 거죠. 그래서 야 이재명 이제 빠져나갈 수가 없다. 지 이름으로 지가 결제했는데 이거 가지고 이걸 설마 빼겠어라고 했는데 답변이 바로 저겁니다. 나는 모르는 일이었는데 나는 클릭만 했어. 내용을 제목도 안 몰라. 보고, 내용도 모르고. 내용을 몰라. 나는 클릭만 했어라는 건데 그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그런 얘기했잖아요. 자기 보도블럭 하나 까는 것도 내 결제 없애는 안 된다. 그렇게 시작을 했었거든요. 성남시장 때 그걸 무기 삼아서 경기도지사 때도 나 행정 잘해, 나 꼼꼼해, 내 눈 밖에 그 벗어나는 건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이 그러니까 북한 가는 일,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랑 북한이랑 사업을 하는 일이 있어서 나는 모르고 클릭만 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이거죠. 보도블럭 까는 거는 자기가 직접 보고 다 철저히 검증을 하는데 수백억이 왔다 갔다 하는 그렇죠. 불법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분명히 구두로 보고를 받았을 만한 그리고 그것을 지금 이화영이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클릭만 했다. 네. 뭐 누가 봐도 그냥 믿을 수 없는 얘기지 뭐. 믿을 수 없는 얘기인데 근데 맨 시종일관 저러네.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는. 그러니까요. 왜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 드렸잖아요. 이재명이 성남시장 때부터 강조해 왔던 것이 두 가지 청렴과 능력이었는데 네. 근데 청렴은 대장동 때부터 이미 무너졌고 그리고 능력은 당대표를 하면서 당을 추스리지 못한 무능력에서 보여줬는데 이제 과거 자신이 유능했다고 주장하는 시절까지도 다 무능했던 걸로 넘겨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스스로 바로 바보 자인하는. 전략. 바보 전략. 예, 나 바보야 뭐 하면서 몰랐어 이러고 넘어가는 거죠. 바보한테 대한민국을 맡길 수는 없다고 스스로 자인하는 거네. 그러니까 감옥에 가느니 차라리 바보 취급을 받는 게 낫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야, 근데 오늘 1시간 반 받고 나왔다고? 조사요? 조사. 1시간 반이랍니까? 아주 1시간 짧게. 50분이라고 합니다. 1시간 50분. 예. 어휴. 2시간 10분 모자르게. 근데 주말이 아니지 12일이었나? 10일이 오늘이네. 그 언제였죠? 주말에 한번 검찰 조사 받았잖아요. 그때 받았을 때는 8시간 조사 받고 네. 이제 한 3시간 조서 읽다가 조서 날인을 거부하고 왔지. 그리고 그거는 여기 클릭하기 싫었나 보지. 자연님께서도 물어보죠. 조서에 사인했나요? 안 했답니다. 안 하고 그 보니까 기록하는 거 그것도 거부하고 그 다음에 말꼬리 계속 잡고 이게 이제 검찰 쪽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 흐리고 딴소리 하고 아니 그렇게 자신 있는데 무슨 검찰 조사 가서 딴소리 하고 난 그것도 사실 왜 이렇게 센 척하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이거잖아. 나는 무고한 이 검찰의 정치 수사의 피해자야. 나는 무고한 정치 어떤 검찰에 의해 탄압받고 있어. 이제 이거를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막상 또 그리고 난 진짜 죄 하나도 없어. 난 정말 떳떳해 얘기했는데 막상 검찰만 들어가면 난 몰라. 뭔 소리야? 이러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시간 끌기인데 누가 봐도 예. 난 이런 생각을 그걸 보면서 내가 민주당 의원이라면 예. 와, 너무나도 답답하겠다. 왜냐하면 이 흐름을 보면 수사의 흐름을 보거나 이 내용들이 나오는 걸 쭉 이렇게 궤를 맞춰 보면 예. 누가 봐도 이재명은 뭔가 잘못했다. 진짜 불법을 저질렀구나. 이게 명백히 보이는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 입장 앞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 특히 보진들의 공천을 앞두고 이재명이 빨리 정리가 돼줬으면 좋겠는데 이재명의 이런 지연 작전에 모두가 휘말려서 지금 본인들이 이재명을 반대하고 치고 나오려고 준비를 하거나 반드시 내년 총선을 위해서 자신들의 기조가 바뀌어야 된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을 텐데 예. 그걸 하지 못하는 마음에 사실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보다 민주당 의원들이 너무나도 답답해할 것 같아. 저걸 보면은. 형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재명이 근데
정말 전략가긴 전략가인 것 같아. 왜요? 전략은 이게, 있어. 예,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뭐 민주당을 살리겠다, 총선 이기겠다가 아니고 일단 나 살고 보자. 에 그걸로 시작해서 정기국회 하루 전에 단식을 선언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조사 거부하고 그리고 그저께 조사를 갔던 이유는 보통 피의자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3번 이상 조사를 거부하면은 그냥 그러니까 원래 체포해서 구속영장 치잖아요. 된대요. 예. 근데 지금 2번은 거부하고 지난번은 갔는데 여기서 8시간 조사받고 날인을 거부한 이유는 이건 빼박이다. 난 끝났다라고 하는 확신이 든 거지. 그러니까 마지막에 조선 날인을 거부하고 나왔는데 조선 날인을 거부하고 나옴으로써 이재명이 받은 긍정적인 효과는 당당하게 검찰 조사에 임했다. 라고 하는 이미지만 그래서 이미지. 난 이게 조사를 받은 게 아니고 조사 먹튀라고 생각해. 아 조사 네, 먹튀. 네, 조사 먹튀. 그냥 조사 받은 척하고 증거 기록은 남기지 않고 그냥 나와버리고. 그런데 이번에 오늘 같은 경우는 딱 봐도 건강상으로 너무 힘들어 보이고 뭐 이렇게 해서 근데 경찰이 1시간 50분만 조사하고 준비된 분량도 30쪽으로 대폭 줄였다라고 하는 거는 검찰에 자신이 있는 거지. 아니 더 이상 너의 그 진술 이런 거 필요 없어. 다 구성됐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두 번째 기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 이화영이 나몰래 대북 사업 관련된 그 기사 한번 띄우겠습니다. 이것도 나는 그래서 웃겼던 게 이거예요. 결국에 가서 이번에 그 검찰 조사 받으면서 한 얘기 이거예요. 이재명 나몰래 독단적으로 대북 사업 추진. 그러니까 본인이 대북 사업 하는 거 몰랐어. 나는 클릭만 했어라는 것과 맥락이 닿아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화영한테 완전히 넘겨놓고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이재명이 전형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승관이 형. 이게 그치. 약간 그 주변인들 손절치는 거. 저 마지막 단계가 이제 주변 인물들의 이유 없는 의문사지. 의문사. 그렇지. 의문사지. 네. 지금까지 돌아가신 분들이 한 5분 정도 되잖아요. 누구 계셨죠? 이거 다 얘기하면 좀 복잡하고. 네. 그래서 지금 이화영도 이화영은 그나마 지금 진경 안에서 좀 안전을 확보할 줄 몰라도 이제 그 본인도 엄청나게 이제 이게 끝이구나 더 이상 없구나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김성태한테도 쌍방울 대북 사업을 한 김성태에 대한 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 힘이 없는 와중에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제가 제일 재밌게 들었던 거는 김성태 욕을 하더라고요. 그 형이 보고 계시는 거 뭐 그 중대범죄 저지를 만큼 어리석지 나는 그 김성태 그 깡패 그런 조폭하는 놈이랑 같이 대북 사업 할 만큼 나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의 에너지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김성태 자기 쌍방울이랑 관련 내복 하나 사 입은 거밖에 없다, 빤스 하나 사 입은 거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뭔가 이런저런 구체적 정황들이 드러나니까 이제 김성태 손절하고 이화영 손절하고 이게 주변인들 다 바보 주변인들 전부 나쁜 놈 만들고 본인 바보 행세하면 사실 그거 아니에요? 약간 나만 살자. 바보여도 상관없다. 뭐 이런 거잖아요. 생명력이 끈질긴 거지. 그러니까 대단한 내가 것 지금 다시 찾았는데 이재명 대표 주변 그 사망일지 22년 12월에 대장동 사업 관련해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맞아요. 그리고 또 같은 불과 10일 후에 김문기 씨 그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그리고 22년 1월에 바로 다음 달에 네. 변호사비 대납 문제로 그 제보했던 이모 씨 그리고 이제 법인카드 유용 문제로 작년 7월에 그 배모 씨의 지인 맞아 거기 그 들어가셨지. 샌드위치 하던 배모 씨의 지인 그리고 올해 3월 9월에 남북 경협 문제로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전형수님 맞아. 네. 와, 그게 다 엄청나. 말씀드리는 순간 저희 그 동시 접속자 1,000분이 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뭐 많은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근데 해가지고요. 이재명이 아까 이제 전략이 있다고 얘기했잖아. 네. 전략이 있는데 순발력도 있는 것 같아. 그럼요. 왜냐하면 이 오염수가 사실 오염수로 자신의 모든 죄를 뒤덮고 이슈를 덮어서 가려고 했잖아. 근데 생각보다 이게 잘 안 되고 있잖아. 그렇죠. 그래놓고 느닷없이 그 단식에 들어간 거거든. 네. 그리고 알잖아, 오염수 계속 얘기하면서 뉴스에도 났지만 그 회 먹은 거. 그러니까 본인이 오염수에 대해서 믿지도 않아.
근데 오염수를 일단 띄워놨어. 근데 띄워놨는데 이게 잘 안 돼. 그리고 검찰 조사는 들어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보는 있을 것 같아. 어디선가 있겠죠. 당연히 있겠지. 그럼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봐도 꽤 맞춰 보면은 자기가 요번에 들어가면은 분명히 자기가 빼도 박도 못할 만한 증거라든지 뭔가 단서가 나올 것 같으니 바로 단식에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그 순발력. 그러니까. 그리고 그 순발력에서 나온 그 이후에 이런 굉장히 시차적으로 나오는 이 전략. 아파. 나 힘들어. 나 단식해. 나 싸우고 있어. 부르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이렇게 불쌍해 보이는. 난 지금 넌 아까 여기 그거 보고 있었잖아 제목. 난 사실 사진 보고 있었거든. 이 문재인 완전히 그거 하는 쫓아하는 거 아니에요. 단식했을 때 이게 수염 나가지고 이렇게. 아니 근데 지금 저희가요 저번 이재명 왜 태극기는 왜 하고 있는 거야 본인은? 그건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요 사진 한 번만 띄워주세요, PD님. 제가 지금 바로 보내드릴 텐데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거 진짜 좀 이상한 건데 저희 이승환 행정관이랑 요거 말고 제가 지금 하나 보내드린 사진이 있어요. 이제 위원장님이시다, 야. 네, 승환이 형, 승환이 형, 이승환 위원장님. 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거 내가 보고 있다. 이건데 지금 이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단식 13일 차입니다. 단식 13일 차인데 승환이 형 원래 성주 형이 옛날에 저희가 저번 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옛날에 권성주라는 분이 계죠. 당시 직책이 뭐였죠, 형님? 그때 혁신위원, 그때가 언제냐면 2019년도에 바른미래당 시절에 손학규 대표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사퇴를 거부하고 맞아. 당대표직을 이어가자 그때 이제 혁신위를 꾸렸어요. 혁신위를 꾸려서 혁신위에서 혁신안을 냈는데 그걸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때 권성주 대변인 당시 혁신위원이 단식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 형이 키가 180이 넘고 몸무게 90kg 되고 되게 건장해요. 딱 봐도 되게 몸이 좋고 스포츠맨이에요. 건강한데 이 형이 갑자기 점심시간에 저보고 잠바 있냐 그리고 물어봐서 차에 뭐 당잠바 있고 뭐 있는데 돗자리 있냐 근데 마침 차에 다 있었어. 줬더니 그걸 가지고 단식을 시작한다 하고 당대표실 앞에서 단식을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 당대표실 바로 앞에서 해가지고 뭐 물 외에 다른 걸 먹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한 3, 4일 정말 씩씩하게 잘 버티더라고. 잘 버텨가지고 뭐 워낙 체력 좋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4일, 5일째 지나가니까 사람이 기력이 없어. 4일째? 4, 5일째 지나가니까 기력이 없고 일주일 지나가니까 누워있게 되고 그리고 9일이 지나가니까 내가 깜짝 놀랐는데 자고 있었는데 보니까 발부터 샛노란 거야. 황달이 와서. 피가 안 통한 거죠? 황달이 와가지고 혈액순환이 전혀 안 되고 샛노란 거야. 그래서 이러다 진짜 큰일 나겠다. 자기는 최고위 때까지 해서 대표에게 자기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겠다. 그리고 나서 10일째부터는 앞이 안 보인대. 그러니까 저도 그게 지금 웃긴 건데 10일째부터 앞이 안 보이고 11일째에 쓰러졌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병원에서 며칠 입원해 있으면서 결국은 백내장 수술까지 받게 됐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솔직히 저거는 너무 건장해 보이는 모습인데 저는 저 정도면은 거의 의학계의 기적을 일으키는 거 아닌가. 이재명 대표가 그냥 건강한 사람도 아니고 당뇨 환자라서 빵도 호밀빵밖에 못 먹는 분인데 근데 단식 환자가 13일째 저렇게 멀쩡하고 건강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이건 단식이 당뇨를 치료한 거 아닌가라는 추측을 하면서 의학계의 기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정치 발전에 기여한 건 없어도 의학 발전에 기여한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게 놀라웠던 거예요. 다른 분이 저도 잘 아는 분인데 굉장히 건강한 분이고 지금 평상시 지병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는 사람인데 단식 일주일 만에 들어 누웠고 이제 뭐 9일차 이렇게 다 앞이 안 보인다 그랬거든요. 앞이 안 보여서 결국 실제로 백내장 수술까지 한 거잖아요. 사후에 치료를 받았는데도. 근데 그거보다 나흘을 지금 이재명 대표가 더 단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 검찰 출석할 때 보면 느릿느릿 가고 있긴 하지만 전혀 13일째 사람이라고는 저는 믿기지 않을 만큼 건강하고 느릿느릿하게 거는 건 단식을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다이어트를 세게 한 사람의 모습인 것 같고. 그러니까요. 황교안 대표도 이제 찾아보니까 기억이 나는데 왜 청와대 앞에서 단식을 하셨잖아요. 맞아요. 예전에 뭐 황교안 대표에 대한 평가는 차지해 두더라도 그때 8일째 병원에 맞아요.
그리고 김성태 전 대표, 원내대표, 예. 원내대표도 단식했을 때는 기억이 나. 왜냐면 그 당시 내가 최고위원이었으니까. 아, 근데 김성태 대표도 그거 아주 강하게 했거든. 그니까. 7일째, 8일째, 9일째 됐을 때 그 당시 김성태 대표를 찾아가서 이 소위 말해서 모습을 보면 예. 진짜 불쌍해 보이고 진짜 저 심각하대. 머리도 좀만 막 더 되면은 떡져 떡져 있고 저렇게 하면은 진짜 김성태 대표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 아니 저도 사진으로만 봤어요. 그러니까 이 단식에 대한 단식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느냐 마느냐 이거를 차지해 두고 이렇게 되면 사람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던데 지금 14일 만에 저렇게 혼자 부축 없이 스스로 걸어 나와서 말도 한마디 하기가 힘들 텐데 그거를 마이크 앞에서 저렇게 떳떳하게 대화를 한다? 그건 믿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신체. 저는 이재명 대표의 그 단식을 뭐 폄훼하고 싶진 않아요. 뭐 퇴근하고 나서 뭘 먹었다, 혹은 텀블러에 뭐가 들었다, 뭐 소금에 뭐가 들었다, 네. 뭐 이런 걸 폄훼하고 싶진 않은데 이재명 대표가 저게 진짜 단식이라면 네. 이거 국제의학계에 보고해야 됩니다. 정말로 당뇨가 그 단식의 당뇨를 치료할 수 있다는 그 기적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제 그 뭐 단식 얘기 하다가 이 얘기하니까 조금 민망하긴 한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요 더산삼 광고하고 있습니다. 요거 제가 먹어보니까 진짜 좋아요. 이게 그 강원도 700고지 야생산에서 6년에서 7년간 이제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거 먹으라던 거야? 네, 이거 잘 먹어도 돼요. 6년 7년 국내산 야생사냥 산삼의 첨가물은 1도 넣지 않은 이거 드셔보면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이 겨울에 이제 가을에 환절기일 때 요거 하나씩 찾아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제가 이거 먹어봐서 아는데 진짜 좋은 거는 원래 뭐 안 넣거든요. 뭐 안 넣어요. 드셔도 돼요. 네, 하나씩 드세요. 이게 따는 게 있어요. 이게 잘못하면 이게 그냥 따지는 진짜 와 쓰다. 쓰죠? 산삼인가? 진짜 뭐 살아있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어요. 맛있다. 그래서 요거를 요 헬스부 장관이 추천하는 더산삼 62% 할인해서 할 수 있습니다. 요새 홍삼 말고 요 산삼을 갖다가 주시면 부모님께서 이걸 산타기 전에 줬어야지. 죄송해요. 제가 저만 먹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날 그렇게 빨리 올라갔구만 100군데까지. 아, 이거 아주 기운이 납니다. 댓글창 상단에 고정되어 있는 더 산삼기 링크를 누르고 더 산삼 쇼핑몰로 들어가시면 그 싸게 좋은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시청자 1200분이 넘었었다가 와. 광고하는 순간 조금 네. 몇십 분 빠지셨어요. 네. 빠지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부터 재밌는 얘기 할 거거든요. 단식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지금부터 단식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김성태도 단식 8일째 심장 통증 호흡 곤란 호소하며 응급 진행. 그러니까 8일째 8일 10일을 못 넘겨. 한 7일 8일째 대부분 그 약간 위기가 오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그거보다도 14일. 닷새가 더 지났는데도 괜찮다라는 거는 좀 아무래도 뭔가 좀 이상한 일이긴 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이트 골드님 5만 원이나 보내주셨습니다. 세 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백금이네요, 백금. 스틸 마스터님 속보 이재명 안타깝게 발견. 물과 햇살만 있으면 광합성을 얼마든지 생존 대박. 4차 산업혁명이. 그 식물이에요? 그렇군요. 그 네오23님이 말씀해주신 내용이 저도 이거 약간 시겁하고 들었는데 정청래가 라디오 방송에 나와가지고 우리 이재명 대표는 단식 무기한 단식입니다. 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정청래 말에 약간 의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의도? 정청래가요 얼마 전에 뭐 겨울 이재명 사태인가? 죽이려는 거 아니야? 난 솔직히 나는 약간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인지 잘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겨울에 막 그 무슨 이제 위기설인가 아무튼 뭘 하면서 이재명 퇴진 이후에 다시 어떤 그 뭐라 그러죠 전당대회를 다시 치르는 듯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거 정청래가 약간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게 본인이 후속 최고위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당 대표 말고는 최다 득표로 그 최고위원이 된 사람이니까 이 양반이 내가 이재명만 없으면 당 대표 될 수 있어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해서 나는 그 말이 너무 섬뜩하게 들리더라고. 네. 아니 우리가 지난번이었나 지지난번 방송 때도 그 얘기했잖아. 네. 정청래가 갑자기 갑툭튀로 이재명을 굉장히 옹호하면서 나오는데 네. 그 모습이 이재명을 위하는 것보다는 그 메시지의 대상이 네.
개딸들을 향한 메시지였다.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이 개딸들을 이재명이 사라지면 네. 어떻게 사라지던 간에 그 자리를 자기 빈 공간을 자기가 채우겠다. 김남국도 사라졌고 다 사라져 가는데 본인밖에 안 남은 거거든. 그러니까 이 개딸들을 자신이 완전히 걷어들이겠다. 이런 작전이 깔려 있는 것 같아. 저거 완전히 저거 아니야. 한 달 동안 할 수 있다. 약간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한테 조금만 더 가까이 봐. 조금만 더 가봐. 야 멋있어. 야 좀 더 익사이팅하게 해야지. 조금 더 리스키하게 해야지. 야 대단해. 잘한다 하면서 끝에는 본인 스스로 떨어지게끔 만드는 약간 그런 작전이 그런 의도가 아닐까?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거랑은 좀 다르게 그 민주당 의총 기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민주당에서는 약간 다른 반응이에요. 오히려 의총에서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재명 대표 단식 그만하세요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두 번째 기사입니다. 이거예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재명 단식을 지속하는 건 위험하다. 민주당의 의총에서 중단을 건의키로 했다라고 하는 건데, 아니 객관적으로 제가 봐도 이걸 뭐 폄훼하거나 이러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고, 출구가 없잖아요. 이거 출구가 없어요. 출구가 전혀 없다고. 그만해야 돼요. 정청래 하면 17일이 남았지.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 얘기로는 17일 더 있지만 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 자칫하면 이재명 대표 이거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는 건데, 민주당 입장에서도 저게 도리지.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싸잡아 말려야죠. 얼마 전에 보니까 박지원까지도 왔더라고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찾아가가지고 아유 대표님 건강하셔야죠. 윤석열 정부 싸우려면 건강하셔야죠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제가 봤는데, 참 오래 살고 볼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 전까지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 제일 많이 깠던 사람 아니에요? 저거 뭐였을까? 도대체? 퇴진하라고 막 그러고, 뭐 용해인 의원 왔다 가고, 얼마 전에는 이낙연 전 대표 왔다 갔고요. 뭐 권양숙 여사도 이재명 대표한테 전화를 했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단식으로서, 저 민주당 의총도 마찬가지고 나름의 긍정적인 효과는 거두고 있다. 민주당의 개파 분열을 그 봉합하고 있다. 이런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식의 목표가 방탄과 내부 단속이었으니까 내부 단속은 확실히 되고 있는 거지.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계속 요구하는 거는 왜 여당 안 오냐? 네. 왜 그 김기현 대표 안 오냐? 왜 대통령실 안 오냐? 네. 이제 투정을 우리한테 부리는 건데, 네. 저는 이게 이재명 대표가 단식 시작할 때 세 가지 요건을 얘기했어요. 민생 파탄, 민주주의 파괴, 윤석열 대통령 사과하라. 맞아요. 첫 번째 택도 없는 얘기고, 네. 두 번째 기사 내려주세요. 두 번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라. 맞아.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다 검토를 했던 사항인데, 맞아. 제소했다가 패소하게 될 경우 우리가 더 이상 이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방안이 사라지니까 전략적으로 하지 않은 거고. 두 번째. 두 번째 그 문재인 정부에서 다 검토를 했다가 이거 해서 패소해 버리면 끝인 거야.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져. 그래서 전략적으로 하지 않은 거고. 세 번째 그 개각해라. 개각해라라고 했는데, 세 번째 문제는 우리 개각하면 그럼 인사청문회 다 받아줄 겁니까?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네. 그러니까 그 어느 것 하나도 관철시킬 수 없는 걸 가지고 투정을 부리고, 자기가 문 닫고 들어갔으면 자기가 문 열고 나와야지. 그렇지. 왜 우리 탓에 두냐. 그래서 오늘 저는 민주당 쪽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당 대표로 한 명이 찾아가면 되겠냐. 그런 성이라도 보여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그럼 태영호 의원 보내겠다. 네, 그건 또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거기 싫겠지. 아니 심지어 태영호 의원을 뭐 윤리위 재소인가 뭐 했다는 것 같던데. 네. 그러니까 나는 하여튼 이재명의 이 단식을 보면서 최소한 세 가지는 이재명이 달성했다고 생각을 해. 네, 뭐냐면 세 가지. 아까 얘기했듯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그 이슈를 제대로 이슈화 못 시킨 네. 요 상황에서 오히려 후쿠시마 사건을 덮어야 되는 거. 자기 단식으로 덮어버렸고. 덮었죠. 두 번째는 네. 지금 그 검찰 수사 우리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지연시켜야 되는 이 상황. 이것을 성공적으로 지금 해 나가는 것 같은 모습이 그려지고 있고. 오케이 맞아.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아까도 얘기했던 공천 얘기.
민주당 내에서는 비명이든 친명이든 공천 얘기가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점이 가야 되는데 그렇죠. 예. 다들 불안하잖아. 그리고 비명 같은 경우에는 뭐 벌써 몇 개월 전부터 그런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 공천 얘기를 아예 못하게 입을 막아버릴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얻어냈기 때문에 아까 뭐 우리가 전략 얘기도 했고 뭐 순발력이 좋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재명의 요 단식 하나로 이재명은 지금 3가지를 얻었다. 근데 이게 모든 게 다 그냥 시간 지연밖에 안 되거든.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출구 전략이 뭐냐. 지금은 출구 전략이 안 보이지. 안 보여요. 다만 이재명은 아까 얘기했듯이 잔머리가 좋잖아. 아주 좋은 사람이고. 순발력이 좋잖아. 예. 그러니까 아마 이것을 계속 진행을 하면서 내가 어떤 행동을 다시 해야 되는지 지금 머리는 굉장히 굴리고 있을 거다. 난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아니 김은주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명단 체크하라고. 실제로 그 지금 오는 사람들 명단을 체크하고 있대요. 무슨 명단? 그 단식 그거 하는데. 그러니까 조홍천 의원도 원래 가려다가 명단 체크하니까 뭔가 좀 그거 잠깐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안 갔다 하더라고. 그래서. 근데 이재명 단식이 정말 전략적인 게 어제 뜬금없이 민주당 의총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안을 내겠다라고 했잖아요. 왜 얘네가 왜 그러지 했는데 어제 그 전에 단독 기사가 하나 먼저 나갔어. 뭐예요? 중앙에서 나온 건데 이재명 단식장에 있던 민주당의 한 의원이 이재명에게 직접 들었는데 네. 검찰 조사를 받고 나와 보니 네. 검찰이 18일에는 구속영장을 보낼 것 같다. 체포동의안을 보낼 것 같다. 맞아. 그러면은 20일에는 이거를 표결을 해야 되는데 근데 갑자기 어제 민주당에서 18일에 이종섭 장관 탄핵안을 올리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전형적인 물타기죠. 아 그러네. 전형적인 물타기. 이날이 박강원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그 교섭단체 연설을 하는 날인데 그날에 박강원 원내대표가 이제 본인 썰 다 풀고 국가안보 근데 이종섭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결국은 그 해병대 수사단 사건 때문에 그거 가지고 한다는 건데 그건 아무리 봐도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거기에 지금 누가 알력에 개입했는지 뭐 외압이 있었는지 없는지조차 밝혀지지도 않았고 유일하게 밝혀진 거 하나는 박정훈 대령의 항명한 팩트는 맞는 거니까 그게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그걸 빌미로 탄핵안을 낸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진짜 전략적이다. 본인 그 이종섭 장관의 탄핵안과 자신의 체포동의안을 빌미로 이건 통과시키고 이재명 대표 지키기를 하려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게 분명히 보이는데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상해서 니네 그 민주당 쪽에 정말로 그 탄핵안이 가결될 거라고 생각하냐? 자기네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내가 잘 생각해봐라. 니네가 2월달에 이상민 장관 탄핵안을 냈는데 7월달에 그 대법에서 만장일치로 부결됐다. 그렇죠. 만장일치였죠. 근데 니네가 만약에 지금 이종섭 장관 탄핵안을 냈다가 내면 2가지 문제점이 있다. 지금 탄핵안을 내버리면은 그 해임도 못하고 대통령이 새로운 장관도 임명을 못한다. 국방 공백이 생긴다. 그럼 니네가 안보 위기를 자초하는 거다. 그리고 2번째, 그 안보 위기를 자초하는 상황 가운데서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하더라도 이 책임은 온전히 니네 거다. 그렇지. 그리고 2번째, 이종섭 장관 지금 이제 9월인데 지금 탄핵안 냈다가 그 또 만장일치로 당연히 부결될 거다. 그러면은 그 결과가 내년 2월에 나온다. 총선 직전이다. 니들 그 부담감 감당할 수 있냐? 그랬더니 못하지. 전략을 바꿔야 될 것 같다는 그 느낌이 했는데 마침 이종섭 장관이 거기서 본인이 사임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민주당은 또 이거 가지고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버티는데 내 생각에는 얘네가 이제 계산기 돌려보면은 자기들이 불리한 거 아니까 그냥 사임만 받아주고 넘어갈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보니까 얘네가 이재명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빠른 판단과 빠른 시도는 하는데 지금 얘네가 그 후속 조치 그 뒤에 이어질 파장까지는 계산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만큼 이게 당이 즉흥적으로 돌아가고 이재명 살리기에만 집중이 되겠다. 그래서 나는 솔직히 이종섭 장관 탄핵안 내면 우린 땡큐다. 그렇지. 우리 내년 2월에 이종섭 장관 그 다시 돌아와서 니네가 책임론 지게 되면은 총선이 그대로 영향이다 해라라고 했더니 안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안 할 것 같긴 해요. 저도 그렇게 된 건데 여하튼 뭐 그런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는 그런 이런저런 효과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앞서서 재영이 형이 얘기했듯이
말씀하셨듯이 이 여당 입장에서 이걸 동조를 해줘야 되느냐, 내지는 여당 입장에서 좀 가서 뭐라도 한마디를 해줘야 되느냐.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좀 부정적이에요.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대로 그 세 가지 조건, 뭐 첫 번째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해라. 두 번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돼서 해양재판소에 제소해라. 세 번째로 개각해라. 이건데 이거는 누가 들어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거는 문재인 정부 때 검토했는데 안 된다는 거고, 1번 같은 경우에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라는 소리는 대통령이 나와서 나 민주주의 훼손했어 미안 이 얘기를 자의만, 그러니까 그 뭔가 자백을 하라는 소린데 그거는 그 누구도 못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못하는 일이고 그 역대 박근혜 대통령도 못해, 아무도 못하는 일을 갖다가 당신이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 말이 안 되는 내용이고, 마찬가지 개각은 자연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본인이 대통령일 때 하는 거지. 아니 누구 사퇴라도 아니잖아요. 개각을 해라잖아요. 그 무슨 이 추상적인 그게 어딨어. 누굴 하라는 것도 없잖아. 누굴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 사퇴해라 이건 얘기가 되지. 그거로부터 단식하는 거 얘기가 되지.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자료가 하나 있는데 그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도표 하나 제가 준비한 거 있거든요. 요거를 한번 여러분 같이 저랑 한번 봐봐요. 한번 보세요. 이겁니다. 조금 더 밑에 쪽으로 볼게요. 네, 여기서부터 볼게요. 앞에는 뭐 DJYS 너무 오래된 얘기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보세요. 강기갑부터 볼게요.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한미 FTA 쌀 협상 비준 반대. 그 다음에 현혜자 민주노동당 의원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뭐 또 FTA 비준 반대. 정세균 총리 민주당 대표가 영수회담 요구하면서 미디어법 강행 처리 저지.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특별법. 황교안 대표가 지소미아 유지 내지는 공수처 설치 철회. 이정미 대표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근데 보세요. 여기랑 이재명 대표랑 다른 게 뭔지 아세요? 보면 앞서서 강기갑부터 이정미까지는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없다 판단할 수 있는 문제예요. 예를 들면 세월호 특별법. 우리가 못 받는다 받는다 토론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지. 이게 협상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근데 대국민 사과에 대해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라? 그다음 일본 국제재판소 이거 법률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가 됐었고, 마지막 개각도 마찬가지로 차라리 정세균 대표처럼, 정세균 대표가 누구 사퇴 촉구했던 걸로 아는데 누구 특정인을 사퇴하라는 거는 이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예요. 누가 사퇴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근데 저거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모호하니까 받을 수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내용을 찍어줘야 정부 입장에서도 받아줄 수가 있는 거지. 근데 1, 2, 3번 사실 완전 추상적인 내용들을 갖다 놓고 나서 이거 안 받아줄 거야? 라고 하는 거는 받지 말란 소리 아니에요? 못 받는 걸 알고 못 그렇게 받는 건 한 거지. 알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작전인 거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민주당의 요구 조건을 바꾸라고 했어요. 영수회담 요구로.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던가. 차라리. 대통령 만나 주셔라. 자, 그걸로 하면 싫은데 하고 끝나면 되는 거지. 그리고 보통 지금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처럼 대통령실이나 상대당이 나가서 찾아갈 때는 하나예요. 너와 나의 입장 차이는 있고 방향은 다르지만 너의 대의는 인정한다. 그렇지. 네, 그걸 존중해 주는 건데 우리가 지금 이재명의 대의와 명분이 어디 있습니까? 나 빵에 가기 싫어. 그리고 야, 나 중심으로 총선까지 가자라고 하는 딱 그건데 거기에서 우리가 동조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이 단식을 통해서 얻었던 거는 저 앞선 두 가지 내용들이 전혀 아니에요. 앞선 세 가지 내용이 전혀 아니에요. 결국 이재명 대표가 얻은 정치적 이익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민주당의 개파 봉합. 두 번째로는 본인 방탄. 그게 다잖아. 그 다음에 공천 체포동의안도 조만간에 부결시킬 것 같고 동정론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철저하게 본인과 민주당의 이익을 위해서 단식을 하고 있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여당이 가가지고 아이고 민주당 지금 개파봉합했으니까 잘하셨네요. 힘든데 그만하세요라고 동조해줄 필요가 있냐 이거죠. 난 들러리를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인간적인 면, 나는 이제 그런 걸 훨씬 초월한다는 거지 이재명 대표의 저게. 나는 저걸 보면서 그때가 생각해. 우리가 지금 요즘에 정치가 굉장히 퇴보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네. 정치 문화도 이거 완전 후진국으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지금은 뭐 우리 당내에서도 왈가불가 지금 뭐 갑론을박이 있긴 하지만 네. 그때 2017년도 18년도 그 즈음에 홍준표 전 대표가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썼던 그 평화 정책 그걸 가짜 평화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얻어맞았잖아요. 맞아. 그때 그랬죠. 그 정도로 이 문재인이 가지고 있던 대북 그 이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반대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비판은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해외에 순방을 나가면 그 홍준표 대표는 그렇게 얘기했어. 내가 아무리 야당 대표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행동이 싫고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니 우리가 이 기간만큼은 문재인에 대한 비판을 좀 수위를 낮추자. 그래서 정치적인 모습을 보여줬거든.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과연 그런 큰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느냐. 본인이야말로 진짜 민주주의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해야 되는 게 아닌가. 민주주의라는 건 타협하고 서로가 모든 걸 같이 함께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되는 게 기본이고 본인들도 항상 그 얘기를 했잖아. 왜 대통령은 나를 안 만나주냐. 이 얘기를 했으면서 계속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그러고 본인 스스로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으면 누구 보고 지금 민주주의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라 그러는지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진 내려주세요. 저는 저 단식을 하는 뭐 지금 이재명 대표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이 정부는 소통이 이런 방법 아니고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저 참 기가 차는 소리인 게 아니 169석 가지고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다라는 핑계를 대더라고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본인들이 백날 법안 통과시켜봐야 무력화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되게 변명이라고 생각하는 게 솔직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여당이 훨씬 부담스러워요. 그럼. 대통령이 훨씬 부담스러워요. 근데 민주당이 이거 민생 법안입니다 하고 뭐 10개, 뭐 20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칩시다.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20개 법안 다 거부권 행사하잖아요. 이거 엄청나게 역풍 맞아요. 언론부터 때리기 시작할걸요. 그거 민주당이 모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부러 그러는 거지. 일부러 안 하는 거잖아요. 재섭이가 말했듯이 그 세 가지 요구안을 이재명이 지금 요구하는 그 세 가지 안을 우리가 못 받아들이는 걸 뻔히 알면서 하는 것처럼 그렇죠. 법안을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법안만 계속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요. 말은 많지만. 그러니까 할 말은 그래서 많지만. 저는 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자꾸 하니까 뭐 나는 그 민주당이 힘이 없다 이런 얘기 하는 거 다 전 비겁한 근데 변명이라고 생각해요. 민주당이 힘이 솔직히. 없다 이 얘기가 정말 의미가 없는 게 이재명이 단식하는 그날 아침에 행안위에서 예. 이태원 특별법을 통과시켰어. 그러니까 야당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 원하는 법안 뭐 이런 거 다 그냥 그 자기네 힘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정당이 예. 대통령의 강압과 폭정에 이기지 못해 당 대표가 단식할 수 없는 현실을 비관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지. 자, 이 대목에서 여러분 저 구독 좋아요를 해주셔야 되고 일단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돼요. 지금 현재 좋아요 수가 613개인데 614 지금 하나 올랐습니다. 지금 그냥 보시지 마시고 지금 동시 접속자가 1000명인데 좋아요 수가 거기 현저히 모질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아요를 자꾸 눌러주셔야 이 영상이 스스로 날개를 달아가지고 펄펄펄 날아다니니까 아직까지 안 누르신 분들 있으면 지금 좋습니다. 올라오고 있어요. 700까지 좀 채워주세요. 670까지 왔습니다. 30분만 더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영상이 빨리빨리 올라가니까 감사드립니다. 좋아요가 잘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700 다 됐습니다. 자, 오늘 이 주제를 안 다룰 수가 없어가지고 좀 가져왔는데 신앙림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